신화, 전설, 민담은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 모양이 6번째로 적용된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 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가 발명하여 진주성 전투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거. 비거는 열기구였을까요? 아니면 글라이더였을까요? 정말로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였을까요?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거를 세계 최초의 유인 비행기로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비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천하늘고등학교 창의융합연구팀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592년 정평구 이야기. 정평구는 기만 전술로 왜군을 괴롭힌 이야기가 구전될 정도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통 속에 벌을 넣어 왜군을 골탕 먹이고 다음에는 화약을 넣어 벌인 줄 알고 불을 붙였던 왜군을 자폭하도록 한 재치가 넘치는 정평구. 1944년 파라더미 이야기. 2차 대전 시 독일군을 기만하기 위해 내려보낸 공수부대 인형인 파라더미. 파라더미에 속아 독일군은 총알을 낭비하였습니다. 파라더미 이야기와 정평구의 이야기가 만나면 바로 플라잉 더미, 하늘을 나는 인형입니다. 비거는 사람을 태운 유인 비행체가 아니라 더미를 태워 유인 비행체로 착각하게 만든 플라잉 더미였습니다.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가설은 허수아비를 태운 수레를 하늘로 올려 적을 속이는 무인 비행체, 즉 플라잉 더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수레인 비거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전평구라는 사람이 비거를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인천하늘고등학교 연구팀이 과학적인 실험과 사료 분석을 통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거를 제작했습니다. (1592년) 진주성 전투에서 비거가 정말 사용됐다면 글라이더였을까요? 아니면 동력 비행기였을까요? 글라이더였다면 1891년 오토 릴리엔탈보다 앞선 것이고 동력 비행기였다면 1903년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다는 비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립과천과학관에는 두 가지의 형태의 비거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현대의 행글라이더 형태이고 하나는 대신기전 약통으로 추력을 얻어 이륙하는 글라이더이다. 이 둘 모두 역사적 유물도 아니고 사료에 남아있는 도면을 근거로 복원한 것도 아니다. 둘 모두 정평구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상상해서 만든 창작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작품이 국립과학관에 전시되면서 정평구를 발명가로 격상시키고 비거 이야기를 역사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비거의 형태는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 전산고의 비거 변증설에 묘사되어 있다.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 전산고에 비거 변증설에 묘사한 비거의 모습은 과천과학관에 전시한 비거와 모습과도 차이가 있다. 이규경에 따르면 비거는 풀무지를 해서 동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동력 비행기라기보다는 열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 영화 그레이트 월에서 묘사한 비거 비행 장면이 이규경이 비거 변증설에서 설명한 내용에 가장 가깝다.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필자 이규경의 견해와 역사적 사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거의 기능을 설명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대에 복원된 비거들이 모두 글라이더 형태의 비거들이라면 진주성 주변 지형이 글라이더 비행체의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날 진주성은 내성만 남아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컸다. 진주성 주변은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진주성은 남강을 등지고 있는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서쪽 높은 지대와 남쪽 남강을 제외한 북쪽과 동쪽은 평지이므로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쪽은 남강물을 끌어와 만든 해자인 대사지가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진주성 주변에서 글라이더형 비거를 타고 진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인천 하늘고등학교 창의 융합 프로젝트팀 학생들은 먼저 진주성의 지형을 분석하였다. 답사 결과 진주성 주변에서 글라이더 방식의 비거를 타고 진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은 봉수대가 있는 망진산 정상이었다. 직접 망진산 정상에 올라가 진주성을 내려다보면 고도와 거리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글라이더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체를 조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계 최초의 유인 글라이더를 발명한 독일의 릴리엔탈도 비행 실험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화면에서 보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현대의 행글라이더처럼 비행을 하려면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연구원 학생들도 새로운 형태의 비거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네, 여기서 진주성까지 글라이더 비행체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곳은 진주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망진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 비거를 활강해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글라이더 비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문제는 진주성 내에서 이륙하는 방법입니다. 진주 성벽에 부딪혀 올라오는 자연 상승풍만으로 이륙이 가능했을까요? 진주성 내에서 상승풍이란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다. 이 상승풍이 충분해야 바람을 안고 글라이더가 이륙할 수 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연구팀은 진주성의 자연 환경을 분석하여 진주성에서 비행체가 이착륙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다. 지금 학생들은 상승풍, 즉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기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승풍이 있어야지 글라이더가 이륙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연구원 학생들이 측정한 진주성 상승풍 데이터 평균값이다. 진주성 성벽 정도의 낮은 성벽 높이에서 충분한 상승풍을 타고 남강을 건너 이륙하기에는 너무 약한 바람임을 알 수 있다. 초속 4m 이상인 지역은 3군데였으며 그나마 진주성 내에서 밖을 향해 이륙할 수 있는 지점은 남강 쪽, 그 중에서 특히 서남쪽임을 알 수 있다. 진주성 서남쪽 성벽 맞은편은 망진산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진산을 향해 글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리면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곳은 진주성 남쪽 성벽이 바라다 보이는 남강 건너편입니다. 저 멀리 성벽에서 이륙한 비거가 활강을 시작한다고 해서 남강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승풍이 약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행체를 이륙시킬 수 있을까? 비행체가 날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가는 추력과 그리고 위로 뜨려는 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사람을 태운 비행체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대한 추력이 필요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비행체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기는 높은 탑에서 추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중력을 활용한 사출 시스템인 셈이다. 좁은 활주로에서 무거운 항공기를 이륙시켜야 하는 항공모함에서는 증기를 활용한 강력한 사출기로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있다. 정평구의 비거는 과연 별도의 사출 장치가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륙을 할 수 있었을까? 비거가 동력 비행체라면 이곳 진주성 밖으로 유인 비행체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주로와 동력이 필요합니다. 비거가 글라이더라고 해도 충분한 힘으로 글라이더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사출 시스템이 있어야 이륙이 가능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된 비거는 대신기전 약통과 같은 로켓 사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신기전 약통 정도로 유인 비행체를 이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체가 이륙하려면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날개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비행체의 무게를 증가시켜 충분한 추력을 얻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로켓 사출 방식은 중국 명나라 때 사용한 신화비아와 같은 작은 비행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신화비아는 우리의 신기전과 같은 화전을 새 모양의 몸체에 날개와 함께 부착하여 적진으로 날려보내 폭발시키는 비공 진천뢰였다. 하지만 로켓 사출에 성공했다고 해도 비행체를 원하는 곳으로 날려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로켓 비행체를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장치는 로켓 비행체의 편각과 사각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출 장치이다. 이 발사 장치가 고정된 후 목표 지점까지의 방향을 편각이라고 하며, 이처럼 평기어를 활용하여 좌우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목표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사각은 웜기어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각도를 크게 하면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각도를 작게 하면 비행거리가 증가한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연구원 학생들은 동일한 사각에서 발사한 로켓 비행체의 비행 궤적을 측정하여 사거리와 편차를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사출 방정식을 만든 후 비행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발사한 비행체의 편차가 너무 커서 사출 방정식을 통해 비행체를 보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화약의 밀도와 바람 등 수많은 변화 요인을 통제하여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비행체를 보내는 것은 현대의 기술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진주성 안에서는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할 수도 없고 짧은 활주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사출 장치기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유인 비행체를 이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열기구나 드론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만이 이 진주성 안에서 이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라는 무관이 비거를 발명하여 진주성 전투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는 비거가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정평구를 소개한 어린이 위인전까지 출판되고 있다. 심지어 비거를 세계 최초의 비행기라고 전제하고 정평구를 라이트 형제의 견줄만한 위인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창의육아 프로젝트 연구팀은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역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Molti paesi, Italia inclusa, possono vantare aviatori leggendari. Nel Regno Unito, prima che i fratelli Wright volassero, ci fu un brevetto su un aeroplano a motore. In Italia Leonardo da Vinci inventò le prime macchine volanti, ma nessuno può sapere se volarono davvero. Ad ogni modo, la certificazione del primo volo in aeroplano può essere considerata valida solo nel momento in cui avvenisse di fronte ad un pubblico vasto.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 상고에 뒤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설, 민담, 역사가 뒤섞여 있다. 정평구는
임진왜란 당시 실존 인물이었지만 비거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신화, 전설, 민담은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설이나 영화 같은 서사 문학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역사 기술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설은 시간과 장소는 뚜렷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며 민담은 흥미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다. 역사는 사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설이 역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전 상고를 사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설이 조선 후기의 한 실학자의 책에 기록되면서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현상이다. 현재 정평구는 국립과학관에 복원 전시된 비거에 의해 비행기 발명가 또는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으며 진주성 전투에 비거가 사용됐다는 것은 점차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평구와 비거 이야기에서는 김제 지방을 중심으로 구전되고 있는 꽤가 많은 정평구에 관한 민간 설화, 즉 민담을 배제하고 있다. 비거를 발명한 인물로 알려진 정평구.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히도 정평구의 비거와 관련된 기록은 역사가 아니라 전설로 내려오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야 기록됐습니다. 정평구는 김제 지역에서는 거짓말을 잘하고 꽤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평구에 관한 민간 설화 중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벌통과 화약통으로 왜군을 물리친 일이다. 이 이야기는 먼저 왜군이 올 만한 첫 번째 길목에 벌통을 놓아놓고 왜군이 벌통 상자를 열게 해 벌에게 혼쭐이 나게 한 뒤 다음 골목에 화약 상자를 놓아 벌통인 줄 알고 불을 놓은 왜군에 의해 화약이 폭발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통쾌한 이야기다. 김제읍지와 김제 지역의 구전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평구라는 인물이 꽤가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말에 따르면은 정평구 같은 놈, 정평구 같은 녀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정평구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의 비거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설과 더불어 거짓말을 잘하고 꽤가 많은 정평구라는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민담이 함께 전승되다가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 전상고에 기록된 이후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동격서, 동쪽을 공격할 것처럼 요란스럽게 소리를 치고 엉뚱한 서쪽을 공격한다는 기만 전술을 의미한다.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전날 연합군은 파라더미, 즉 공수부대원을 인형으로 만든 물체를 엉뚱한 지역으로 낙하시키는 성동격서 전술로 독일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파라더미의 이름은 루퍼트로 불렸는데 연합군은 서쪽 노르망디 해안 후방에 상륙하는 아군 공수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노르망디 동쪽인 캉에 루퍼트를 낙하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독일군의 전투력을 분산시켜 낙하하는 공수부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파라더미인 루퍼트는 노르망디 해안 후방 독일군 방어지역에 떨어지고 독일군은 부지런히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더미에 총을 쏘아대면서 총탄을 낭비하였다. 바닥에 떨어진 루퍼트는 스스로 폭발하여 더미라는 사실을 은폐하였다. 비록 모든 독일군을 속이지는 못했지만 파라더미의 속은 독일군 부대에 의해 희생당할 수 있었던 아군 주력 공수부대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독일군은 한참이 지나서야 파라더미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2차 대전 당시 파라더미를 활용한 성동격서 전술은 정평구의 벌통과 화약통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기발한 생각으로 적을 속이는 전술이었다.
파라더미가 낙하 인형이라면 플라잉 더미는 비행하는 인형이다. 실제 비행기가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비행기라고 믿도록 하게 만드는 비행체인 것이다. 전설과 민담을 근거로 정평구의 비거를 세계 최초의 비행체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플라잉 더미로 보는 것이 전설과 민담의 속성을 잘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비거를 플라잉 더미로 본다면 정평구라는 인물이 기만 전술에 능했다는 민담과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라는 역사적 사실 모두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플라잉 더미형 비거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 플라잉 더미설을 입증하려면 임진왜란 당시의 재료와 기술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플라잉 더미는 실제 사람을 태우는 비행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큰 대나무를 비행체의 골격으로 삼고 명주천 또는 한지로 날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의 재료와 기술로 만든 플라잉 더미입니다. 적당한 높이에 떠 있으면 적들은 사람이 탄 비행 물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더미를 어떻게 하늘로 올려 조종할 수 있었을까? 임진왜란 당시의 기술로 손쉽게 높은 고도의 플라잉 더미를 올려놓는 방법은 대형 연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이다. 연은 그 크기가 충분하고 높은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바람을 받고 있다면 사람 몸무게 정도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대형 연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상당하다. 연에 연결된 보드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이색 스포츠인 카이트 서핑의 경우 성인 남성을 10m 이상 솟구치게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연줄에 걸린 어린아이가 20m 이상 상공으로 끌려 올라간 사고도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플라잉 더미 역시 대형 연에 연결된 연줄에 의지하여 충분히 높은 고도로 올릴 수 있다. 화면은 플라잉 더미를 활용하여 적을 기만하고 있는 진주성 전투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플라잉 더미는 먼저 높은 고도에 올린 대형 연들에 연결된 줄에 의지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연줄은 대형 얼레와 연결되어 조종을 담당하는 병사에 의해 상승과 하강을 통제할 수 있다. 또 날개에 연결된 줄을 이용하여 플라잉 더미를 비틀어 선회할 수 있도록 조종했을 것이다. 이 얼레 장치는 대형 연에 연결된 플라잉 더미를 조종하기 위해 제작한 얼레 장치이다. 현대의 베어링 얼레와 원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연줄을 풀 때는 클러치에 해당하는 기어를 빼고 연줄을 감을 때는 기어를 맞물리게 해서 빠른 속도로 줄을 감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정도의 기술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기계식 얼레 장치로 플라잉 더미인 비거를 조종했을 것이다. 대형 연에 연결된 줄에 의해 하늘에 떠있는 플라잉 더미 비거는 적으로 하여금 실제 사람이 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적은 하늘을 향해 총격을 하는 등 적진을 교란시킬 수 있다. 진주성에서 이륙이 가능한 비행체의 조건과 정평구라는 인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비거를 유인 글라이더나 동력 비행기로 보기보다는 플라잉 더미로 보는 것이 더 설득적입니다. 정평구의 비거는 허수아비를 태워 왜군들로 하여금 유인 비행체로 믿게 만든 기만 전술용 무인 비행체, 즉 플라잉 더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거를 발명한 정평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탐구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것이 바로 융합 프로젝트의 묘미 아닐까요?